배움의 나무 7권. 자, 와이파이 가로보기 동영상에서 목록 참조. 자, 오늘은 7권, 배움의 나무 7권의 2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1단원은 했어요. 행복한 세상. 네, 이번에는 2단원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비교하는 건데요. 7-2권에 보면은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는 뭐예요? 두 개를 가지고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나왔어요. 그 시를 보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요. 키를 비교했죠?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발을 비교했어요. 넓다, 좁다. 머리를 비교했어요. 길다, 짧다. 형제, 여긴 나오지는 않지만 형제가 많다, 적다. 또 모습은 다르다. 서로 다르죠? 이렇게 그렇지만 마음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 중에는 반대되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 또는 같은 거 이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바로 이런 낱말들을 배우는 거예요.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짧다 아니죠? 짧다. 우리 소망 4권에서 배웠습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이 시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쓰지가 않아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또 뒤에 뭔가를 이렇게 꾸며주고 이제 이 말을 얘기를 해줘요. 나는 키가 커요. 너는 키가 작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볼 게 이런 게 있어요. 나, 너 합치면 우리가 돼요. 나와 너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또는 사회로 나올 때 맨 처음 나에 대해서 나의 가족, 나 중심이다가 너로 가죠. 그러다 다 같이 공동체 우리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와 너, 우리. 그런데 둘 다 같은 면과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비교해요? 무엇을 비교해요? 키를 비교해요. 그럴 때 이게 앞에 나온다면 키가 크다, 발이 넓다, 머리가 길다, 형제가 많다, 모습은 다르다, 마음은 비슷하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가 이런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키가, 머리가, 형제가 이런 거는 다 가로 써요. 이렇게 이런 애 이렇게 받침이 없는 애 있죠? 이런 애는 가를 써요. 키가 크다, 머리가 크다. 반대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사들도 한번 보는 겁니다. 형제가 많다. 그런데 이런 애 발이 이렇게 요런 애 받침이 있는 애예요. 발이 넓다. 모습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고 보아서 눈에 익히고 이 글로 한번 읽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을 설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말을 할 때 나는 키가 어떤 나예요? 큰 나예요. 그렇죠. 큰 나. 너는 작은 너. 이렇게 되죠. 이 뒤에 이런 말을 꾸며줄 때 이런 말을 꾸며준다고 그래. 얘를 설명하는데 얘는 내가 어떤 애야? 키가 커. 나는 키가 큽니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 이런 시를 쓰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해요. 이 형태가. 그랬을 때 여기에 니은이 와요. 니은. 니은이 오죠. 다. 여기 니은이 보이나요? 여기? 이런 건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색깔로 지금 해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거는 줄여서 내. 나의 것, 나의 머리, 나의 발, 이거는 소유를 말하죠. 나의. 소유가 뭐예요? 소속. 내 거. 그럴 때 줄여서는 내예요. 근데 너의 할 때는 내 이렇게 돼요. 어가 들어가죠? 여기는 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말할 때 구어체라 그러죠?
맨날 네가 하면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지금 제목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친한 친구의 배움 7권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면은 4학년쯤 되는 단계, 중학년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받침들이나 이런 시라든가 이런 걸 다양한 걸 배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님들도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이걸 해보니까 70대 이상, 80대 어르신, 어머님들 또 아버님 오셔도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수준이 다 들쭉날쭉해요. 기억부터 배워야 되시는 분, 또 이만큼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더 만들어 본 거예요. 물론 우리 학습자님들이 유튜브를 잘 못하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문해는 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교재도 있지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키가, 다리, 머리가, 형제가 이거 있었죠? 제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사라 그래. 키 크다, 발 작다, 발 넓다 이거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외국인들 처음에 와서 말 못할 때는 이런 걸 빠뜨리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4학년이 됐으니까 이런 말을 넣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발이 넓다, 머리가 길다, 형제가 많다. 여기서 배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이렇게 나와요. 키가 큰 나를 설명해 주려면은 뭐가 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니은 해서 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키가 커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키가 큰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관형사형, 형용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몰라도 이렇게 니은이 와서 이렇게 니은, 은 이런 것들이 와서 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라는 애를. 나는 키도 크고요. 발도 넓고요. 머리도 길고요. 이렇게 할 때 이런 말들이 와요. 적은, 큰, 넓은, 좁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기본형이 요거예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해서 씁니다. 그래서 근데 큰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작은 사람은 누구예요? 너예요. 그런데 또 연결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 와. 지난번에 와, 과 이런 거 한번 배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있죠? 나와, 와 있죠? 그래서 나하고 여기가 연결할 때 받침이 없는 게 와가 돼요. 나와. 감과 뭐 사과할 때는 과가 돼요. 그런 거 배웠었죠? 과하고 와하고가 받침이 있을 때는 과가 돼요. 떡과 뭐 술 이럴 때 떡 이럴 때는 연결하는 말이 뭐라고요? 과가 돼요. 그런데 이게 받침 없잖아요. 이럴 때는 와가 돼요. 이런 것도 전에 한번 배운 거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내가 나와 내가 나와 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거 보이죠? 그리고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리듬이라 그래요. 운율. 그냥 하는 것보다 반복됨으로 인해서 어떤 음악적인 효과가 들리는 거죠. 키가 큰 나와 키가 작은 네가 친한 친구. 문장의 여기 형태는 똑같아요. 말만 바뀌었어요. 발이 넓은 나와 발이 좁은 네가 친한 친구. 머리가 긴 나와 머리가 짧은 내가 친한 친구. 형제가 많은 나와 형제가 적은 네가 친한 친구. 우린 서로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마음만은 비슷해요. 또는 같은 친구.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반대되는 낱말을 지금 보고 있고 이런 말들이 형태가 변한다. 모습. 형태가 뭐예요? 모습이죠? 모습이 우리 물이 있으면 물을 이렇게 네모난 그릇에다 하면 네모나지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좀 둥그렇게 변하잖아요. 이 말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다, 큰, 넓다, 넓은, 길다, 긴, 많다, 많은. 다르다는 그럼 어떻게 변할까? 다른 이렇게 되겠죠? 비슷하다는 비슷한 이렇게 여기 비슷한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르지만 하고 얘하고는 반대되지만 얘는 이래 하고 앞에 하고 다른 내용을 말할 때 만 이런 것도 썼었죠? 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가와 이가 익숙하게 쓰여진다는 말하고 너의, 나의 이게 내,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너와 나 할 때 받침 없는 거는 와 이렇게 돼요. 와. 떡과 이렇게 될 때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 키가 큰 나와 키가 작은 내가 친한 친구, 발이 넓은 나와 발이 좁은 네가 친한 친구, 머리가 긴 나와 머리가 짧은 내가 친한 친구, 형제가 많은 나와 형제가 적은 내가 친한 친구, 우린 서로 다르지만 마음만은 비슷한 친구. 다르지만 여기가 그래도 주제가 되겠죠? 이 사람이 나타나고 싶은 거는 이 시에서 나타나고 싶은 거는 친한 친구인데 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 마음이 비슷해. 그래서 비슷한 코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맞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기 평생교육원에서 나온 더하기 책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뭐 따라서 쓰는 것도 있는데 여기선 그거 말고 여기에 어떤 반대말이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키가 큰이 되겠죠? 큰 나와. 근데 이렇게 니은을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네가, 너지요? 너는 키가 크다, 작다 그래야 돼요. 적은이 아니에요. 작은. 이 크기, 덩치 같은 거는 이렇게 작다 그래요. 크다, 작다. 발이 이번엔 넓죠? 자,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넓다가 기본역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넓은 연음됩니다. 발이 어때요? 넓은의 반대말은 좁은. 좁다 그러죠? 좁은. 얘도 좁다 해서 이렇게 됐어요. 좁은. 근데 머리가 어떻게 얘는 길지요? 길다 해서 길다 했는데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어요. 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머리가 짧은. 여기도 리을 비읍 받침 나왔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짧다.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아직 계셔요. 저 남도 지방 사투리에는 그런 발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짧은 해서 이걸로 발음해야 되는데 자꾸 비읍으로 발음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넓은도 넓은데 넓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넓적다리 이럴 때 또는 밟다, 땅을 밟다 이럴 때는 예외지만 예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넓은 이렇게 됩니다. 형제가 한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많은 어때요? 니은 히읗 받침 쓰죠? 우리가 소망 4권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많은 나와. 형제가 이거 아까는 크다 작다 했는데 이번에는 적어요. 적은. 형제가 적어. 몇 명 없어요. 그쵸? 네가 친한 친구. 마지막에 우린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다르지만 기억하시나? 이렇게 경기평생교육원 문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받아쓰기 말고 네모칸을 채우는 거,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해서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꾸며놨어요. 마음만은 다르지만 얘는 뭐예요? 비슷한. 마우스가 잘 안 보이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넓은 쪽으로. 비슷한.
비슷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좀 엉성하게 쓰지만 학습자님들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써보시면 좋겠죠. 뭐 이거를 들을 때 공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으시더라도 손으로 무릎이나 손바닥에 써보실 수는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키가 큰 나와 키가 작은 네가 친한 친구. 발이 넓은이에요. 나와 발이 좁은 네가 친한 친구. 얘는 뭐예요? 머리가 긴 나와 머리가 짧은 내가 친한 친구. 여기요. 형제가 많은 나와 형제가 적은 내가 친한 친구. 이건 그림이 없어요. 그쵸?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자, 우린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마음만은 비슷한 친구. 지금 반대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좀 더 그림이랑 더불어 나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로 또 만들었어요. 정리하기 좋게. 그래서 17쪽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냥 써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위, 아래, 앞, 뒤, 밤낮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좌우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안, 바깥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좌는 이렇게 생겨요. 왼자예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낱말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자들이. 그래서 기본 한자는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서 눈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보세요. 위상, 상하가 어떻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상의, 하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후, 좌우, 앞뒤 이런 거 나오죠. 밤야, 주야장창 뭐 이런 거 나오죠. 좌우지간, 좌측통행, 오양우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럴 때 이게 다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한자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봐두세요. 그 다음에 내외가 어떻다. 내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이런 거 말하죠. 우린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다문화권 사람들은 한자를 모른다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우리 모국어 저절로 태어나서부터 한국말을 배운 사람들은 위 그래도 아래 이래도 알아듣고 상하 이래도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뜻인가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혼동이 왔나 봐요. 그래서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로는 네모난 게 여기 밑에 네모난 게 있는 게 우자예요. 오른쪽.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 아래, 앞, 뒤, 밤, 낮, 좌, 우. 좌가 왼쪽이에요. 안, 바깥. 반대되는 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또 이런 게 나와요. 좋다. 이게 문제에 나왔어요. 활동에 나왔는데 저는 표로 만들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아니 나빠 이렇게 말하는데 호불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를 좀 붙여 놔봤습니다. 한자는 모양을 나타내니까 여자, 남자가 붙어 있으면 좋대요. 근데 불자를 많이 써요. 불자 하면 아니야. 반대말 그거예요. 그래서 호불호 이렇게도 씁니다. 아우 춥다. 한파가 몰아졌어요. 뭐 이렇게 할 때 한 이렇게 되죠. 덥다. 너무 온난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온난하겠습니다. 따뜻할 온이에요. 근데 덥다 그랬으니까 조금 말의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하지요. 있다 없다. 뭐가 유무 이런 거 있었죠. 유전무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비유가 조금 안 좋았지만 유 하면 있는 거예요. 무 하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높다 낮다는 많이 알죠. 고저. 그죠? 고저 장단이 어떻고 고등학생, 저학년 뭐 이렇게 할 때 고저 그러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한자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쓰게 되면은 이런 뜻으로 사실은 풀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이게 더
잘 이해할 때가 있고 그래요.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요. 근데 제가 싸다 비싸다는 이거 어떤 한자인지 제가 한자를 아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찾았어요. 근데 싸다 비싸다 이게 꼭 안일비 같은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차갑다 뜨겁다 냉기가 있다 열기가 있다. 여름에 냉장고 할 때 냉이 차갑다는 거잖아요. 뜨거운 건 태양이 이글이글 열기가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알아두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 아래, 앞, 뒤, 밤, 낮, 좌, 우, 안, 바깥. 뜻은 너무 잘 하시는데 아직도 받침이 안 되셔서 앞, 이거를 비읍을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압력밥솥 할 때 이건 앞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춥다, 덥다.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비싸다, 싸다. 차갑다, 뜨겁다. 그쵸? 차갑, 으어.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어휘, 낱말을 많이 늘리려면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걸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야지 좀 더 편안하시죠? 자, 근데 제가 그림을 계속 따올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져왔습니다. 18쪽에 얼음은 차갑습니다. 불은 어때요? 뜨겁다지요? 그런데 뜨겁다예요. 뜨갑다가 아니에요. 뜨겁. 왜요? 우리는 음성은 음성끼리, 어두운 소리는 어두운 소리, 이게 어둡다 그러죠? 어울리고 얘는 이렇게 쓰니까 갑, 얘랑 더 어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속에 숨어 있어요. 차갑다, 뜨겁다. 이게 기본형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썼어요?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건 어때요? 뭔가가 격식을 차린 거예요. 좀 더 말하는 게, 야, 차갑다, 뜨겁다,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합니다. 차갑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격식 있게 들리죠? 약간 예의가 갇힌 것 같은 그런. 자, 군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들은 위에 상명하복이죠? 위에 상관이, 밑에 날씨 좀 보라고 해요. 창밖에 지금 날씨가 어떤지 좀 봐.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갑습니다. 바람 붑니다. 이렇게 읍니다. 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그런 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맞춰줘야 돼요. 얘는 불은 뜨겁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뜨겁습니다. 여기다 겁까지 여기 다는 없애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써줘야 되죠. 겁. 하고 얘랑 맞춰줘서 습니다. 습니다를 써줘야 돼요. 습니다. 제가 마우스가 빨리빨리 잘 안 돌아가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니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보통체로 말하고 기본형체로 말하고 하나는 이런 격식체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부등호라 그래요. 이렇게 벌어진 쪽이 이쪽이 더 숫자가 많은 쪽이에요. 이런 거는 등호라 그래. 등. 양쪽이 똑같아. 2는 1 더하기 1 산수에서 이거 배웠죠? 이쪽이랑 이쪽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거나 하나에 가졌다가 또 하나 가지는 거 똑같아. 이런 거를 등이라 그래. 등. 등이 뭐예요? 등. 같다는 거에 같다는 거.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그 등자예요. 근데 얘는 부등이야. 부등. 같지가 않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부등호라고 그래요. 부등. 어디? 이쪽이 다르잖아. 이쪽이 크잖아요. 이 벌원 쪽에서 얘는 어디가 커? 이쪽이 크죠. 글씨체도 좀 크게 만들어 놨어요. 잘 보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해요? 3은 5보다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뭐뭐보다예요. 이거하고 이거 양쪽에 비교를 하니까 3은 5보다 어때요?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작습니다예요. 그렇죠? 근데 7은 얘는 어떻게 해요? 얘를 말했을 때 얘보다 어때요? 큽니다. 크다 해서 큽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요? 옆에가 이런 격식체를 했잖아요. 약간 공손하게, 아이고, 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정답입니다. 3은 5보다 작습니다. 작다, 크다예요? 작다예요, 작다. 적다 아닙니다. 뭐가 많다. 요 옆에는 적다예요. 자, 옆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은 여보세요. 이게 중국이에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 실제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대한민국 누가 아주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18쪽에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많다인데 씁니다체로 썼죠. 많다의 반대말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인구가 조금 문장 여기 구조가 바뀌었지만 사람이 뭐 적습니다 이래도 되지만 인구가 이렇게 또 바꿨어요. 비슷한 말로 자 여기 어떻게 보이나요?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약간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좀 바꿨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래도 알아들어야지 돼요. 인구가 어때요? 많다의 반대말은 적다예요. 적다. 아우 적어요. 근데 적다 하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씁니다 했으니까 얘처럼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쉬운지만 그렇게 맞춰주는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얼음은 차갑습니다. 얼음은 차갑습니다. 얼음 차갑죠? 차겁습니다가 아니라 차갑다니까 차갑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얘를 기준으로 말해서 5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작아.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말하는 거예요. 7은 5보다 큽니다. 이게 더 큰 수죠? 큰 수, 작은 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보면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걸 말할 때 인구의 수량, 인구 수 이런 걸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얘는 크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수, 양 이런 거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많다, 적다. 요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제 잘 하시다가도 문제를 딱 물어보면 갑자기 틀린 답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입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에서 있었죠? 친한 친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에 보면 이제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문장도 굉장히 긴데 제가 좀 이렇게 점점점 말줄임표로 갖고 그냥 줄여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큰 마을이 아니에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략했어요. 책에 보면 있겠죠? 설리번, 선생님 이름이 설리번이에요. 설리번 선생님의 눈물겨운 희생과 헬렌, 줄여서 썼죠? 헬렌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10째 줄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쭉 말 줄였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장애를 극복하고 하니까 알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 급성 뇌염 같은 거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장애가 된 거예요.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하니까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귀가 먹으면
보통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장애인데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촉각 이런 걸로 이렇게 입모양 뭐 이런 걸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해도 안 되겠죠? 자신의 노력. 헬렌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는 거를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훌륭한 사회복지도 하고 뭐 장애인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졌죠. 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장애인이 우리도 응? 비장애인도 못 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온 세계에 알려졌어요. 헬렌의 삶이죠? 예, 미음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연음돼서 삶은 이렇게 됐어요. 모든 장애인에게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헬렌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따옴표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불행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15세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얼마나 기쁜가요? 이 사람은 장애에 멈추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하다면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배우는 기쁨이라든가 알아가는 거. 아하 하고 깨닫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배움입니다. 우리. 소망은 이미 지났어요. 소망의 단계는. 뭔가를 배운 거를 이 기쁨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니면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눠주고 싶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해갖고 잔이 넘치고 곡광이 넘치면은 뭔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말들은 이런 비슷한 말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꾸어서 여기를 헬렌 켈러는 미국의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의 눈물겨운 희생, 헌신과 헬렌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헬렌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 헬렌의 삶은 모든 장애인에게 크나큰 용기와 소망이겠죠. 여기서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여기는 안 나왔어요. 기쁨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노력만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이에요. 가르쳐가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죠? 가르쳐준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어떻게 표시할까요? 훌륭한, 우수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다른 문제에 있는 거를 제가 더 2-3에 있는 걸 여기다 그냥 압축해서 썼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어때요? 마을의 동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독리 뭐 이런 거 있죠? 희생,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계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소망의 나무 배우셨나요?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소망이라고 나무 이름을 지었어요. 위대한 또는 훌륭한, 뛰어난, 우수한 이런 사람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비슷한 말로 대신 쓸 수가 있죠. 헬렌의 이러한 거는 어떻게 우리한테 위로를 주었어요. 위안을 주었어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주변에서 어쩌고 저쩌고 언저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있죠? 아, 소질이 참 많네 이 사람. 트로트 노래를 너무 잘하네. 재능이 있어.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이런 게 뭐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주로 한자어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한자어랑 연결돼서 비슷한 말이 많이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더하기 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라고 했더니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자, 왜 그런가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우선 글씨를 알아야 되고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기와 같이. 보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기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 본보기. 나를 따르라. 가끔 가다 보면 길에 우리 여기는 군인들도 많기 때문에 출근하고 막 이럴 때 앞에 군인차가 가는데 깃발이 이렇게 있어요. 나를 따르라. 보기예요, 보기. 그 차를 쭉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걸 주고 하라고 그러지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4학년이면 이제 조금 중학년이 돼서 이런 걸 보고 해야겠다 하는데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보기와 같이, 얘처럼 보기와 같이 예, 보기 여기 있죠? 얘처럼 같이 똑같이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읽고 써봅시다 그랬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나요? 앞에서 배웠죠? 마을과 동네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를 주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따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학습자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보기를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따라쟁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슬기로운 학생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똑같은데 얘만 말이 바뀌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에 비슷한 말은 지혜롭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드셔갖고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하는 거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름은 잘 못하셔. 그럼 안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누가 말을 했거나 뭘 했을 때 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섭섭한. 자, 근데 이 밑에 좀 보세요. 서운한 기분이 들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말만 바꿨죠? 섭섭해요. 서운해요. 그런데 무슨 기분이라는 말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뭐뭐한 이렇게 된다 그랬죠? 니은이 온다 그래서 니은. 니은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슬기롭다. 이 학생은 슬기롭다. 이게 나는 슬기롭다, 지혜롭다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말을 여기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잖아. 그냥 어디에서니까 이거를 이름을 딱 지어준 우리 마을이에요. 동네 이런 거지만 얘는 뒤에 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줘. 꾸며준다고 그래. 이런 말들이 오기 때문에 형태도 바뀌어야 돼. 근데 여기는 그걸 몰라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찾으면 되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기는 섭섭한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서운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서운한 소식을 들었어요.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자, 여기는 보겠습니다. 나는 노래에 소질이 있습니다. 나는 노래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건 요거죠? 얘는 어때요? 이 보기와 같은 형태예요. 소질, 재능 이거는 이름을 딱 지은 쟤는 소질이 있네. 재능이 있네. 이런 거를 이름을 지은 걸 명사라 그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이름이 없는 게 없어요. 나도 이름, 내 이름 김보용 이런 것도 있지만 물건에 보면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건 연필이야. 이건 지우개 이런 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물건에도 이름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이나요? 사람마다 틀리죠? 깨어나주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뽀뽀를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도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 사랑이야.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질, 재능 이런 것도 저 사람은 어떤 뛰어난 특징이 있구나,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소질이라고 그러자 하고 정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말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 있을 때 초록불이에요. 건너가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 말도 약속이에요. 어디에다 약속을 해요?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언어학자들이 우린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질이라는 말은 뭐랑 같다고요? 재능, 우리 재능교실, 재능기부 이런 거 말하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거 재능이잖아요. 장점, 돋보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배움 더하기를 하냐면 그냥 국가평생교육원 책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문제에서 응용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북 내지는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며칠 전에 해봤는데 잘 못하셔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나는 슬기로운 학생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비슷한 말입니다. 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서운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잘 쓰는 말들이 있어요. 아니면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도 자기가 잘 편안하게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서운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도 있죠? 섭섭한, 서운한. 나는 노래에 소질이 있습니다. 나는 노래에 재능이 있습니다. 소질, 재능 비슷한 말이죠. 이런 아이들 동료 이런 게서 어머나 세상에 근데 아까 세상이 뭐예요? 세계랑 똑같으죠? 근데 노랫말에 어머나 세계에 어머나 세계 이러면 좀 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로트나 이런 거 보실 때 보면 노랫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이게 뭐예요? 이 말을 잘 골라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마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고 복숭아꽃 살고 할 때 동리, 꽃 동네, 새 동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 꽃마을, 새마을 틀리죠? 비슷한 말이지만 어떤 말을 써야지 더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전달이 잘 되냐 하는 거는 이런 어휘, 낱말들을 잘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하기 책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배웠죠? 그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학생, 슬기로운 뭐 이런 거 어때요? 지혜롭다. 요 단추와 요 단추를 똑바로 연결해야 돼.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에요. 처음에 학습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 똑바로 이거 안 돼. 이 단추와 단추를 제가 편의상 단추라 그래. 점이죠? 똑바로 연결하는 거. 이것도 힘있게 연결하는 게 연습입니다. 아우 섭섭해요. 아우 서운해요. 아 죄송합니다. 멀리 이사 가게 돼서 아우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우 서운합니다. 서운한 이럴 때 얘랑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서운한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서운한 마음 이렇게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지 이렇게 연결되는 말들이 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얘는 뭐야? 지혜로운 헬렌 켈러 지혜로운 우리 아이 뭐 이렇게 뒤에 얘도 뭔가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꾸며줘야 되죠. 이렇게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올 때 이런 형태가 와요. 니은이 오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아니에요. 그 자체로 이름이 딱 지어져 봐. 온몸을 아프게 하고 그게 저기 노래 있잖아요. 노사연의 노래. 온몸, 전신을 아프게 해요. 나 온몸에 대상포진이 나서 온몸이 아파요. 전신이 아파요. 이렇게 되죠. 이런 건 딱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 몸 한 군데가 아니라 어디가 구석구석 다 아파. 일단 전신, 전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신. 이거가 한자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뒤에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 어디서? 보기에서 찾아라. 이 보기라는 말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왜요? 이건 받침 없는 말이잖아요. 소망 1단계에서 이미 다 배우고 올라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보기에 주어진 낱말이 늘, 의미, 즉시 이런 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게 해당하냐? 찾아서 여기다 써봅시다 그랬어요. 뭐뭐 합시다. 합시다. 약간 격식 차린 말이라 그랬죠? 항상. 쟤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네. 늘 변함이 없어. 그런 거 있죠? 꾸준히 하는 거가 항상 늘 하는 거. 나는 밥을 항상 아침밥을 먹어요. 나는 늘 배워요. 늘 배워. 이게 평생 교육이죠? 늘 이런 말입니다. 이 뜻이 뭐지? 너의 의미가 뜻이에요. 이게 한자어라서 그래요. 의미. 어디서 찾는 거예요? 보기에서 보고 찾는 거예요. 보기에서. 이걸 못 쓰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보고 찾는 거예요. 그쵸? 좀 느리더라도 좋아요. 자꾸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서당계 3년에 풍어를 보여.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다닌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하는 거를 눈치껏 보다 보면 여기서 찾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늘어요. 하는 방법만 배우고 책으로 얼른 돌아가거나 선생님이 설명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지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이리 오너라. 즉시 이리 오너라. 이런 거 있죠? 당장에 와. 지금 여기 큰일 났어. 뭔가 수습해야 돼. 수돗물이 막 갑자기 얼어갖고 안 돼. 안 나와. 동파돼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와주세요. 우리 집에 지금 이게 안 돼서 즉시 와주세요. 바로 와주세요.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이란 말을 잘 쓰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꾸 알아두시면 어떻게 돼요? 어휘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랑 같이 자란 아이들이나 엄마가 말을 잘하고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 엄마가 조용하거나 또 형제가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어휘들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애 늙은이 같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어휘를 막 쓰는 애들이 있어요. 쬐끄만 애들이. 그거는 부모님이나 누가 이런데 자꾸 이런 말들을 노출시킨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왜 노출시키고 있을까요? 보시라고. 성인 학습자이시지만 이 지금 성인 학습자이시지만 자꾸 보게 되면 누가 알아요? 우리 또 중학교도 가고 검정고시 보고 막 대학교도 가실 분이 계셔요. 이 중에.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야. 자, 지혜로운, 슬기로운,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아파할 때 전신이랑 같은 말이죠. 항상 똑같아. 저 사람은. 일편단심. 항상 늘 똑같아. 항상 같은 말이죠. 이게 의미가 뭐죠? 의미라는 말은 모르면 안 돼요. 뭘 하나 주고 이 의미를 살펴봅시다. 무슨 뜻이지? 이런 거예요. 의미. 한자어라서 그렇습니다. 한자도 지혜 단계에서 조금 배우다가 중학교 가시면 이제 좀 더 많이 배우실 거예요. 즉시 해. 즉시 바로. 당장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한자어랑 관련 있는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지요? 자,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배움의 나무 7권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더하기 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